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은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준비되고 있는 하동군을 찾아왔습니다. 군수님,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한 40여일 정도 이렇게 세계차 엑스포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동이 갖고 있는 고유한 매력이 이렇게 차 산업과 잘 역사적으로 문화유산적으로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게 바로 하동 녹차 산업입니다. 이제 16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세계차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데 입장권의 판매, 프로그램의 준비, 각종 교통 안전 대책, 그리고 이제 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전 사후 준비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인구 감소세가 엄중하다는 지적이 오래되고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하동에서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청년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들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실질적으로 우리 하동군이 전국에서도 가장 고위험 지역이죠. 인구 소멸에 인구가 지금 43,000 정도인데 한 해 1,000명 이상씩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우리와 비슷한 시골 농촌 지역의 지자체 중에서도 극심한 편입니다. 인근의 남해 산천 같은 경우보다 2배, 3배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주거를 비롯한 의료,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생활의 정주 여건에 대한 투자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지역이 부족한 부분을 빨리 메꿔 넣는 노력이 지금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동에서 생활하게 되면 경제적 문제와 사회문화적 교류, 또 지역에서 아주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 저희들과 같은 농촌 지역의 지자체는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서 청년이 많이 돌아와야 이제 지역의 인구 소멸이 줄어들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원하는 대로라는 정책 슬로건이 있습니다. 청년 정책이 있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럼 주로 청년 정책 중에 특히 소개할 만한 게 있습니까? 많죠.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당장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주거를 공급해 드립니다. 이제 직접 정부랑 의논해서 월세, 전세,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아예 월세를 반 정도 대 드리기도 하고. 창금을 해야 그런 지원이 아니요, 있습니까? 하동에 주소만 두면 청약 오기만 하면 월세를 지원해주고, 전세 주택구입 자금 이자를 상당히 파격적인. 예, 그렇게 하고, 또 물어보니까 교통이 불편하다 해서 그러면 차 렌트카 대줄게. 전국 최초로 렌트카도 청년들을 위해서 대줄 계획이고, 농업이 한 60% 이상의 고소득을 높은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청년 농업인들한테 특단으로 그냥 창업 자금도 지원해주고 영농 자금도 별도로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주거, 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이제 지역 마을 활동가 사업도 별도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청춘 마켓이라 해서 시장을 일부를 목 좋은 데서 사서 청년들한테 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농업, 상업, 그다음에 마을 활동가와 같은 그런 일자리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다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만 특색 있는 일자리는 별도로 하면서
이렇게 청년이 원하는 대로라는 모토를 갖고 어떤 정책이든지 청년이 원한다 하면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다시 정책 만들고 원하는 정책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계속 합니다. 계속해서 물어보고 원하는 말씀에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지자체가 지금 많이 둘러봤지만은 네. 이렇게 파격적인 하동군에서 한다는 건 오늘 새삼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 쪽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저희들 이제 청년 인구가 45세 미만 인구가 이제 한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 노인 인구가 65 이상 노인 인구가 3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드니까 청년이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출산도 줄어들고 지역의 그 중추 산업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청년들은 또 특색이 있는 게 힘든 일보다는 자기 인생의 행복을 더 중시 여기는 MZ 세대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제 우선 그분들이 청년들이 좀 여기서 편안하게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잘 누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이제 심어주고 우선 당장 불편한 것을 배수해 주면서 비전을 주는 거죠. 비전을 주고 그리고 여기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원하는 대로 너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런 자세로 하니까 지금 시작한 지가 아직 뭐 9개월밖에 안 돼서 많은 것들은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좀 더 알려지게 되면 전국적으로 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 교수님 취임하신 지 이제 뭐 1년을 앞두고 있는데 하동은 뭐 예부터 문화와 문화, 예술이 충만한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동군만의 아이덴티티, 하동군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몇 가지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하동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동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고유한 매력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과 매력을 살리고 알려서 그것을 어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남고 또는 외부에서 관계 인구 형태로 오든 정착 인구 형태로 정착을 하든 우리의 매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이라는 이름으로 이 하동이 갖고 있는 고유한 매력이 잘 드러나고 나는 도시를 끈적거리게 만듭니다. 하동업 선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진교는 남해안 중심 도시라는 이름으로 동부권을 담당한 옥종은 빛나는 옥종이라는 이름으로 3대 거점을 만들 때 3대 거점에 의료, 교육, 주거, 정주 여건 다 갖춘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지역의 고유한 매력이 드러나도록 도시를 다시 설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쉬운 이야기 같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거리를 하나 만들어도 이제 주변 자연과 잘 어울리게끔 도시 한가운데 그 공공시설 압축적으로 집어넣고 교통은 스마트 무인 자율주행으로 농촌형 자율주행으로 넣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올라오고 이 교외로 갈수록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어디서든 도시를 바라봐도 그 도시가 자연과 잘 조화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도시계획을 가지면서 그를 걷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고 생태적인 아름다움이 잘 구현되는 그런 도시를 우리 끈적거리를 만듭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농업 분야가 주 분야인데 농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농업 모델로 만들려고 13개의 읍면이 있는데 우리는 산과 지리산과 남해바다, 섬진강이 아주 독특한 기후 토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13개 읍면이 전부 토양과 기후가 달라요. 특산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13개 읍면 전체 한 읍면당 국가대표급 그 농작물을 만들겠다. 그건 뭐냐면 정착을 하고 있던 농업이거든 기촌 귀농하는 분이든 모든 분들이 왔을 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작물을 쉽게 선택하고 지을 수 있는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중소농가를 중시역에서 기촌 귀농하는 청년 농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고소득 작물을 그 적은 면적에 할 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정주 여건을 확고하게 갖춰주는 것과 농업 인력이 때문에 부족해요. 농업 인력을 이제 기존에 다른 나라 지자체와 MOU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의 다문화 가족을 직접 초빙하는 형태로 인력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업 인구를 예산을 10한 5% 7% 수준에서 25%까지 대폭 농업 예산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농업 도시로서의 기반을 잘 갖춰서 농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그 모델을 대한민국 대표 농업 미래농업 모델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차곡차곡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인 우리나라 현상이지만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하동의 고령화는 어떻고 또 노인에 대한 정책은 또 혹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우리가 이제 36%, 7% 되니까요. 초고령 사회이고 이제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들은 다른 지자체하고도 뭐 그게 다를 바는 없지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노인들이 건강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종합복지관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참여하게 해서 즐겁게 사시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동읍에만 지금 모여 있었거든요. 하동은 특이하게도 이 생활권이 3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골고루 산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보죠. 아까 말씀드린 각 권역별로 하나씩 노인복지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과 함께 이제 그 주로 파크 골프장과 같은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와 노인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 물적 토대들 잘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가까운 곳에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문화, 건강, 체육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이게 아마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른 모델이라고 싶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사만의 경제자유구역 정상화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재 그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군수님의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부산 그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낼 때 제가 경제자유구역의 여러 가지 가능성과 현황에 대해서 잘 배운 바가 있고 우리 하동의 경제자유구역은 20년 전부터 개발을 시도를 했다가 두 번에 걸쳐서 대실패를 해서 지금 무발 채무 규모까지 합하면 정확하게 빚 규모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4천억 원 이상 5,500억까지의 빚이 이렇게 있습니다. 빚을 빨리 갚아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금전 용역을 통해서 책임과 권리의 무관계를 제대로 짚어내서 정리를 잘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완공 직전에 있는 대송산단에 이 인근 사천에 우주항공 산업이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기계 수송 기계 산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기업들이 많이 유치를 해내고 또 갈사 경제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롭게 그동안 너무나 큰 빚을 안고 문제를 안고 있어서 투자들의 관심을 외면을 받았는데 이 권리 의무 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빚은 빚대로 갚고 여기 이제 국가적으로 이 임의 산단으로서
깊은 수심이 나오는 항구가 연접해 있는 입에 산단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들을 잘 살려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현재 이 지역에서 특화해서 유치하기 좋은 산업군들을 지금 여러 군들을 발굴을 하고 그렇게 투자치를 강화해 나가는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고요. 가을사 같은 경우는 개발 자체가 지금 좌절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검증 용역을 끝내고 권리 의무 관계를 해소를 하고 채무 관계를 해소, 불확실한 채무를 해소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나가면 이제 많은 개발 사업자들이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자 구역의 개발의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전략을 갖고 나간다면 곧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군수님 취임사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하셨고 네. 또 이동하는 군수실 이런 것을 역설하셨는데 네. 특히 어떤 형태로 소통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소통이라는 것은 그냥 뭐 자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데 그 만나는 계기가 정책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있고 그것이 정책 차원이 있고 단순한 간단한 사업 같은 것을 고민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되는 분들을 이슈가 있을 때 절대 저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정책 이해관계자 그룹들을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서 간담회도 갖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게 가장 좋은 소통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일반적 소통 방식 각 읍면을 방문을 해서 이동 군수실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 모아놓고 또 군정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의견을 듣기도 하고는 이런 형식. 그리고 이제 화상회의를 통한 또 소통 방식은 지금 준비 중에 이 기계를 이제 도입해야 되니까요.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제가 기존에 여러 가지 각종 읍면정 보고회라든지 각종 그 사회 간변 단체, 사회 봉사 단체의 활동에 부지런히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슈와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과 작게는 대여섯 명부터 많게는 수십 명까지 이런 분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 그런 정책 간담회가 있을 때 절대 저는 빠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일부러 피하지 않고 모시기도 하고 해서 그걸 저는 수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3개 또 많은 언론사 대표들이 와서 군수님하고 정책 대담을 하고 있는데 독자들이나 또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엑스포를 앞두고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오늘 부산에 계신 언론에서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부산 경남도의 한 뿌리이고 우리 하동에 또 우리 향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또 부산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남다른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세계차 엑스포가 5월 4일부터 열리는데 여기에 70여 개의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즐거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맛있는 차를 우리 한국의 자동의 맛있는 차와 세계의 맛있는 차를 차 음식 그리고 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식품과 그런 것들도 맛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눈으로 아름다운 세계적인 풍광을 갖고 있는 화계 계곡의 다원들을 거닐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절대 오시면 실망하지 않고 즐겁고 보람 있는 하루 보내실 걸로 믿습니다. 세계차 엑스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개의 차짜리. 1000년 동안 차를 만든 하동. 하동에서 세계적 차가 차오르다.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